10월 첫 번째 주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말씀드리는 방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것들을 이야기해봤자 무의미하다. 지난 것들은 주가에 녹아져 있고 시장에 녹아져 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짤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주식은 다음을 반영하는 거니까. 자, 이런 맥락으로 지금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흐름인데요.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시장의 바닥을 논할 때 DMI라는 지수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 드려요. 파생식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빨간색 DI 플러스가 10 이하의 가격을 보여줬을 때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10 이하의 가격에 부딪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즉 여기 이하에서는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거든요. 조금 전에 김주익 대표님의 분석 중에 밀린 만큼 밀렸는데 뭘 파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것도 바로 이 지표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작년 9월, 10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림이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쌍바닥 두 번을 찍은 거죠. 기술적으로는. 10 이하로 회색선이 10입니다. 10 이하로 빨간색 선이 두 번 내려 부딪힌 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쌍바닥이라고 얘기하죠. DMI 지수는 쌍바닥을 찍은 거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가 작년 9월과 10월이 그랬습니다. 작년이에요. 처음에 한번 찍고 돌아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찍고 나서 시장이 11월 랠리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4시 클럽 이영락의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돌았을 때 한 번에 세게 못 뽑아내고 다시 죽어버리면 10중 팔고 다시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돌았을 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다시 죽어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찍는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찍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선다라는 얘기. 작년에 11월에 랠리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무슨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요. 작년 11월처럼 가야 됩니다. 작년 11월처럼 이런 식으로 뽑아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다시 또 찍어버리고 이번엔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에 전형적인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찍어놨기 때문에 돌릴 때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은 V자 반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얘기를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악재가 이렇게 많으니까 제 얘기가 안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악재만 보이고 상승에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이 악재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올린단 말이냐.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제 얘기가 귀에 안 들릴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시장은 하방인데. 근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미 지난 걸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고요. 다가오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요. 시장의 상승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그 악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거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시장의 자금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 대한항공의 주가예요. 어제 델타항공 또 치고 나가대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미 시장에서 급등하더라고요. 대한항공.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에 의해서. 대한항공. 대표적인 항공주죠.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간다. 글쎄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라갈까요? 우린 깐부잖아.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겠죠. YG 엔터, SM, JIP 엔터 등등
많은 하이브 엔터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 배경들. 그리고 S오일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시장 하락 대비해서 뭐 정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치고 나간다. 정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치고 나간다. 뭐 그런 논리도 맞겠지만 S오일도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세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를 보여드렸어요. 대한항공, YG엔터테인먼트, S오일.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이들의 공통점. 지금 시장은 빠지는데 왜 이쪽으로는 매기가 가는 거죠? 이게 시장이랑 무슨 생각이냐? 무슨 상관이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한항공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열리게 되면 비행기 타고 여행 갈 겁니다. 세계의 빗장이 풀릴 거예요.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엔터 산업의 주 수익원은 콘서트예요. 블랙핑크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해요. 콘서트 수익 어마무지하겠죠? 그거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빅뱅도 컴백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죠. 경제 재개. 정유는요, 대표적인 경제 재개 수혜주죠.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뭐 정유의 소비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의 공통점은 경제 재개라는 거죠. 즉 10월달 시장을 움직이는 그 키포인트는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경제 재개. 이 모든 묶음이 시장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니죠. 아마 주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2년 동안 전 세계 지구가 이렇게 멈췄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시 열린다? 다시 열린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의 본능, 움츠렸던 그 본능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화랑기에 접어들 겁니다. 그거를 주식시장은 분명히 마지막에 녹일 거예요. 그게 10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 10월 달을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왜 10월이냐? 내년도 경제 재개가 상반기니까,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상반기니까. 왜 상반기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니까 지금부터 주가에 녹여야 되는 거죠, 10월 달. 그런 맥락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상반기냐? 파월 의장이 얘기했어요. 내년 여름이라며요. 공급 문제로. 지금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건 신흥국의 델타 변이가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흥국에서 생산을 못하는 품목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가까운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이키도 지금 공급 문제가 또 불거지기 시작했죠. 뭐 차량용 반도체는 이미 동남아시아 쪽이 문제가 돼가지고 생산이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파월 의장이 내년 여름 정도 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공급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년 여름이면 그 전에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는 얘기는 경제 재개가 신흥국도 상당히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 여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경제 재개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주식은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꼭 기억해 두시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 요거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공급망이 워낙 원인이잖아요, 지금. 중고차 가격,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또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병목 현상이 해소되나 했더니 다시 또 칩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빌려서 말씀드리면 또 하나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의 공장, 뭐 중국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대표적인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회 접종자 수가 20%가 안 됩니다. 18% 정도 되고요. 접종 완료자가 100명당 3.4명, 3.4%밖에 되잖아요. 아직까지 뭐 긴 기간이겠지만 분명히 베트남도 추세로 봤을 때는 빠르게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체 백신 나노코박스를 이제부터 임상 3상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포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자체 백신이에요, 베트남.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죠.
신흥국도 경제 재개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완연하게 다 풀리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것을 녹일 것이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빠지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출입 동향 어제 발표한 거 따끈따끈한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수출 증가율이 2020년도 7, 8월은 굉장히 어려웠죠. 뭐 이게 이제 세모면 마이너스거든요. 어려웠고 작년 2016년도 7.1%. 그래서 지금 올해 만들어지는 7, 8, 9월이에요. 올해 지표는 그래 기저효과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9월 달에 분명히 7.1%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올해 9월 달 16.7%가 또 발생했어요. 상승했습니다. 기저효과를 뚫을 만큼 경제 환경은 좋았어요. 수출 환경도 좋았고.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병목 현상을 뚫고서 좋았다는 얘기죠. 수출입 동향은. 근데 어느 정도 좋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정도 좋았는지. 지금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가가 빠지니까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 기업도 이제 마진율 망가지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 대한민국 건국 이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9월이 추석도 끼어 있었는데 세상에나 역대 월 수출액 순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021년 7월 그 기록을 깼어요. 이때도 와 했었거든요. 2017년 9월 달 반도체가 이때 초호황기였고 요걸 뚫고서 역대 최대 558억 달러 수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일평균 수출액 한번 볼까요? 일평균 수출액이 굉장히 중요하죠. 추석이 껴 있었는데. 그런데 2018년도 9월 반도체 빅사이클의 정점이었던 2018년도 9월을 뚫고서 2011년 9월 그 기록을 깼어요. 추석이 껴 있었는데 참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근 5년간 분기별 수출액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밀렸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십시오. 매물선 다 돌파했습니다. 신고가 돌파했어요. 수출액 추이 본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분기별이에요. 3분기.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주가는 누워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상승으로 올리는 모멘텀 하나만 발생하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돌릴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붙을 수 있죠. 내년도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주력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 1월부터 9월까지 순위를 본다라고 하면요. 반도체 2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2018년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1위고 컴퓨터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위일 수밖에 없겠죠. 화장품도 나쁘지 않아요. 화장품도. 미국 쪽이 좋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또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용, 지금 서버용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중국 규제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데 서버용 좋아요. 우리는 되게 우려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모바일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이 특히 좋았다. 1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렇게 산업통상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시장 본다라고 하면 외인들이 지금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어차피 키는 지금 외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외인들은 여전히 매수세가 강한 흐름이었어요. 아직까지 외인들의 본격적인 매도는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 수급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시효를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한 번 찍었고 두 번째 여기 찍었습니다. 여기서 돌릴 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V자 반등이 만들어지고 강한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반등 시 매도의 전략은 지금은 유용하지 않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멘트로 짓겠습니다.